인천과 부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쿠팡 직원과 리치웨이 방문자, 가족까지 감염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한 시민이 LG 헬로비전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경영 위기로 경기도 광역버스 업체들 중 90% 가까이가 노선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전대와 매매를 금지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때문에 인천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큽니다. 상생협의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과 부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쿠팡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진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자가격리 중이던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명 모두 부천 쿠팡 직원들인데요. 이들은 지난달 27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이 중 계양구에 거주하는 22살 남성과 57살 여성은 발열과 코막힘 등 의심 증상이 있어 지난 7일 보건소를 방문했는데요.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남동구에 거주하는 53살 여성은 확진 판정 전까지 별다른 의심 증상이 없었는데요.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일 인천에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인천의 누적 확진자는 8일 오후 6시 기준 28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인데 부천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부천에서도 이날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주말인 지난 7일 77살 여성이 서울 관악구의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의 아들도 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부터 근육통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리치웨이에 방문했던 62살 남성이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확진 판정 전까지 별다른 의심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송내동에 거주하는 24살 남성은 지난달 28일부터 두통과 오한 증상을 겪다가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남성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부천 116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부천시는 확진자 3명이 늘어 8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 13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감염의 중심에 있던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저희 헬로티비 뉴스로 현재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제보해 왔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던 이 40대 여성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사전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자, 일단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저희 쪽으로 이렇게 제보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회사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저희 그날 갑자기 저녁 먹는 시간에 식당에 가서 자기가 앉은 자리 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찍어만 와라. 그냥 그렇게 말해서 저희들 코로나가 다른 데서 뭐 인천 학원 선생 그 발로도 여기저기 심해지니까 조심을 하나보다 미리미리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6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방역 조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밥 먹는 식당에 네. 가서 그냥 자리만 찍어 오라고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뭐 확진자가 나오거나 뭐 동선을 공개해야 될 경우 그런 걸 쓰려고 했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그냥 계속 근무를 이어가라라고도 이야기가 됐다고 하던데 그 부분 맞습니까? 회사 쪽에서는 확진자가 나왔네, 뭐가 어쩌네 이런 말 일절 없었고 저희들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출근을 한 거죠. 갑자기 사람들을 바깥쪽으로 야외 쪽으로 이렇게 몰아넣더니 자 지금부터 이름 부르는 사람은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던지 뭐 자가격리를 하든지 하여간 보건소 가서 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름을 몇 명 불러요. 그러더니 저 사람들은 23일 날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밀접 접촉자라서 지금 보건소 쪽으로 보내는 거고 자가격리를 보내는 거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안 불렸으면 안전하고 방역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마쳤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일을 편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확진자가 언제 어느 시간에 일을 했고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는 자기들도 모르고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냥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일하면 된다라고만 말했어요. 언제 어떻게 누구랑 부딪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너네들은 안전해, 일해. 그리고 방역 완전히 마쳤으니까 아무 이상 없어. 그냥 계속 그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느낄 법한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19가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확산이 되니까 쿠팡에서는 보도자료를 잇따라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마스크도 나눠주고 개인 소독제를 줬다는데 그런 거는 일절 다 거짓말이고요. 마스크는 자기가 알아서 끼고 오라고 했었고, 손 소독제는 출근할 때 그 경비업체에서 사람이 한 명이 서서 일일이 조금씩 조금씩 짜줘요. 그게 다예요. 지금 저희 쪽으로 이렇게 제보를 주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현재 건강 상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가족이 다 감염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신가요? 저하고 제 딸은 그냥 경증이라서 가벼운데 저희 남편은 저희랑 같이 입원해 있다가 어저께 심정지하고 그 폐 쪽으로도 문제가 와가지고 급성호흡부전으로 해서 지금 에크모 치료 중이에요. 심정지까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길병원까지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그냥 뭐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게 그렇게 문자가 뜰렁 오고 많은데 그런 돌봄 서비스라는 게 의약품 배달, 집 청소 뭐 이런 거더라고요. 저희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이 생사가 오간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란 대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측으로부터는 어떤 그럼 사과도 듣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심정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죠. 저는 진짜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저만 잘 관리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시설도 이용 안 했어요. 마스크 장갑을 항상 꼈었고, 셔틀이나 뭐 식당이나 뭐 라카룸도 일절 이용을 안 했어요. 근데도 제가 걸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는 그 확진자, 12일 날 일했던 확진자랑 저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공간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 소독 조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안전하니까 일하라고 하면서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 거잖아요. 방치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과나 보상 같은 것도 한마디 없이. 그런 게 진짜 억울할 따름이죠. 네, 일단은 빨리 쾌유를 하셔야겠고요. 이번에 계신 중에도 이렇게 제보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쿠팡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현재 부천 물류센터는 휴업 상태고 또 본사와도 쉽게 인터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실한 방역에 힘썼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마스크와 장갑 또 손세정제를 충분하게 비치를 했고 모든 직원이 마스크와 장갑을 쓰고 작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 확진자분의 목소리와는 상당히 대치되는 내용의 보도 자료였고요. 저희가 해당 내용은 이후에 추가 취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지하상가 상인들 간의 갈등이 여전히 깊습니다. 지하상가의 전대와 매매를 금지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때문인데요. 합의를 위해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도 구성했지만 상황이 여전히 여의치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상생협의회가 계속 열리지 못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상생협의회가 구성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시와 인천시 의회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지난 1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지하상가의 임차권을 매매하거나
재임대야 할 수 있었어요.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공유재산을 민간에 매매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죠. 네.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인천시가 이를 바로 잡은 겁니다. 네. 그럼 기존 조례로 상가에 투자를 했던 상인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녀 계약 기간이 5년 미만인 위탁 계약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권리를 보장하고요. 점포 재임대를 받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조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자녀 계약이 남은 상인들의 경우에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올해 안으로 보장 내용을 이제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 네. 상생협의회는 인천시의원 3명, 지하상가 상인 대표 4명, 인천시 관계공무원 3명,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 4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대표 4명 중 3명이 최근에 사퇴를 한 겁니다. 상생협의회 활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힌 건데요. 가장 중요한 상임대표들이 대거 빠지자 상생협의회가 현재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상인 대표들은 그럼 왜 사퇴를 한 겁니까? 내부 반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먼저 논의됐어야 한다. 라는 이런 주장인 건데요. 네. 앞서 기존 조례가 이제 전대와 매매를 허용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많은 상인들이 이제 지하상가에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뭐 이 들리는 부평 지하상가만 놓고 봤을 때 이 투자 금액이 약 3억에서 한 8억 정도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바뀌면서 이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인천시는 이제 조례 개정 당시에 지역 13개 지하상가 연합체인 이제 인천시 지하도 상가 연합회와 협의를 했는데 네. 이런 반발에 이제 상가 단체 상당수가 지하도 상가 연합회를 탈퇴하고 특별 대책위를 구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재산권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2002년 지하상가 관리를 위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데 인천시설관리공단이 공공재산의 관리를 지하상가 상인회에게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상인들에게 받아내요. 네. 대신에 지하상가를 매매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이제 허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공유재산을 민간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상위법 위반인데 이런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는지가 미지수예요. 그렇네요. 저도 취재를 했는데 당시 인천시의 어떤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인천시도 왜 이런 조례가 통과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무책임한 부분이 있는 것 굉장히 같습니다.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이제 상인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관련된 내용을 조강목 특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혼한 가정이 벌써 9가정이나 돼요. 지하상가의 지하상가 이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퇴직금, 남편 퇴직금 받은 걸로 돈 좀 빌려가지고 융자 받고 해서 샀어. 하루아침에 지금 팔리지도 않고 세입자는 나간다는 보증금 뭘로 물어주냐고. 그러니까 자식하고도 등지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그런 데 투자해가지고 우리 집 거지됐다. 가정이 다 깨지고. 공유재산인데 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참 하자가 많은 과거 그 조례 때문에 상황이 꼬였다고 보여집니다.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선 상인들의 투자금을 이제 시에서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한 보상 방안은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천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상생협의회에 상인들이 다시 한번 참여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봉원 인천시 소통협력관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최근역에 임차권을 획득하시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셨다가 온 분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자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 상생협의회라는 틀 안에서 1개인의 점포주들과 시 담당자들이 계속 만나 개별적으로 3천여 명 분들을 만나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들 대표, 저희 의회 전문가들이 모인 구성해서 못다한 조례 개정 이후에 후속으로 담아야 할 모든 정책들을 감안하자, 이렇게 진행돼 왔던 거고요. 지금도 특대위에서 사과를 하고 주장만 계속한다 이런 말씀이시면 사과 바로 하고 내일 상생협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화의 폭을 빨리 맞추셔서 상생협의회를 즉시 가동할 수 있게끔 돌아와 주시면. 상인
상인들이 상생협의회에 들어와야 이게 조금 물꼬가 트일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입장이 여전히 회의적인가요? 아닙니다. 그 특대위는 이번 주 중으로 이제 회의를 열고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2차례 회의를 열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상생협의회에 참석해서 인천시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당연히 비어있는 상생협의회 상임대표 자리도 채울 예정인데요. 하지만 보상 등 이제 쉽지 않은 안건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계획이잖아요. 논의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어떤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오랜 시간을 끌어온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꼭 이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버스 노선 입찰제, 버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버스 업체들이 밥줄로 여기는 노선을 순순히 내놓을 것이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도 확대가 어렵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역버스 업체 중 90% 가까이가 노선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정부에서 서울 잠실까지 운행되는 광역 급행버스입니다. 공기청정 필터와 무료 와이파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도착지에선 버스기사가 내려 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이 버스 처음 타봤는데 버스 기사님께서 이 시간대에 버스 이제 타면 된다고 시간도 잘 알려주셔서 아침부터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경기도 시내버스와 달리 민간업체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합니다. 경기도가 민간업체에 제시한 서비스 평가 매뉴얼입니다. 첫 차와 막차 시간 준수는 물론 친절기사 인증을 받은 기사만 운전대를 잡게 하는가 하면 차량 안전장비 관리도 꼼꼼하게 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업체에서는 두려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4년이 날아가는. 노선을 공공이 소유함으로 인해 생기는 강력한 통제 장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핵심 노선 입찰제입니다. 버스의 대중교통의 공적 역할에 맞게 우리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그에 합당하게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을 충분히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하지만 버스 업체들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노선을 입찰에 띄우려면 업체들이 밥줄처럼 여기는 노선을 반납해야 하는데 어떤 업체가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저희 버스가 한 1,500대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영제 입찰제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뭐 16개 노선에 이제 한 120대 정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500대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버스 업체들이 노선을 순순히 반납하겠다고 한 겁니다. 경기도가 최근 광역버스 업체 34곳을 대상으로 노선 입찰제 참여 여부를 물어보니 90% 가까이가 노선을 반납하고 노선 입찰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운영 중인 노선은 총 137개 노선, 버스 1,400여 대입니다. 업체들이 순식간에 마음을 바꾼 건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관계도 그렇고 지금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자체가 남북 틀려가지고 굉장히 떨어지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공영제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임금 보존 관계도 힘들어지고. 노선을 경기도에 내주고 깐깐한 관리 감독도 받지만 도에서 버스 운영 예산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보단 낫다는 겁니다. 노선 입찰제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도 버스 전체 노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내버스는 여전한 축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부쩍 더워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이 19도, 한낮에는 2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낮의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면서 무척 덥겠는데요.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수요일 낮 기온 28도, 목요일엔 27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해가 쨍하면서 자외선과 오존도 강하겠습니다.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가 쨍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